혈관에 염증이 없다면 중풍도 심근경색도 없는 거죠. 심지어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정상인 사람에게 고지혈증 약을 먹인 주피터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약 4년 후에 심근경색, 중풍, 심혈관 사망률이 약 10% 정도 줄어드는 데이터를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고 계시죠? 내과의사 조현철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제가 혈액검사를 보고 투여하기 필요한 환자분들께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꼭 먹어야 되나요? 운동하고 살 빼고 식이 조절하고 안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아마도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고지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많아진 거니까 운동하고 식이 조절로 충분히 조절될 것 같은데 약물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니 그러신 거겠죠. 왠지 약은 몸에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왜 약을 먹는지, 그 이유는 정말 무엇인지 간략하고 쉽게 설명드릴 건데요. 설명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관 내의 지질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임상적으로 중요한 지질에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다른데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고지혈증이라 부르고 중성지방이 높아도 고지혈증이라 부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중성지방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음식을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고기, 술을 많이 드시고 살찌고 운동하시는 분들께 주로 관찰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500 이상으로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약을 먹으라고 하지 않고 운동하시고 살 빼고 좀 보시죠 하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고지혈증 때는 운동하고 살 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중성지방과 달리 콜레스테롤을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적게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처음부터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시키는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기만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혈증인 경우에 약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우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은 입자가 아주 작아서 혈관 내피세포 벽 사이를 지나 혈관벽에 침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걸 이물질로 생각하고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거하는 과정 중에 혈관벽에 염증이 일어나고 동맥경화반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맥경화반을 얼굴에 나는 뽀드락지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뽀드락지가 천천히 생겼다 가라앉으면 그냥 빨개지고 부풀어 오르다가 말잖아요. 근데 그 부위에 자꾸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약간 불룩한 상태로 있지만 보기에 뭐 좀 튀어나온 정도이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죠. 만약 뽀드락지 안에 있는 염증이 갑자기 확 진행하게 되는 경우 뽀드락지가 톡 터지면서 피고름이 나고 그 자리에 픽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혈관벽에 있는 염증을 함유한 동맥경화반이 이렇게 터지면 혈관 내에 피딱지가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색이 생기는데, 경색이란 말은 혈관이 막혀서 그 부위의 세포가 모두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그게 뇌에 생기면 뇌경색,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툭 터지면서 심근경색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질환들은 급성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런데 환자분들은 건강보조식품 중에 잘못된 광고나 전문적인 의사가 아닌 분들의 정보로 인해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천천히 쌓이고 거기에 피딱지가 더덕더덕 붙여서 마치 녹슨 쇠파이프처럼 점점 막혀서 생긴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혈관 청소하는 약이나 음식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혈관의 염증은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에요. 혈관에 염증이 없다면 중풍도 심근경색도 없는 거죠.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임상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아래 사진을 보실까요? A라는 혈관과 B라는 혈관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부위가 더 위험할까요?
그냥 보시기에는 A가 더 위험해 보이겠죠. 근데 A를 보면 혈관은 좁아져 있어 흉통은 발생할 수 있지만 염증 부위가 적기 때문에 사실 심근경색의 위험은 높지 않아요. 하지만 B의 경우는 어떨까요? B는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지 않아 아무런 증상이 없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혈관의 염증 부분은 매우 많아서 갑작스러운 혈관 내 염증이 터질 경우 심근경색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협심증 있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으면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문에 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콜레스테롤에 의한 동맥경화반이 형성이 되고 혈관에 염증이 생긴 후 염증이 터지면서 갑작스러운 경색이 발생되는 과정은 동일한 거죠. 그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이 30에서 50%가량 급격히 떨어질 뿐 아니라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혈관의 염증을 낮추어 주죠. 그래서 동맥경화반을 줄여주고 안전한 형태로 바꾸어 주어 향후 생길 수 있는 중풍 및 심근경색을 낮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정상인 사람에게 고지혈증 약을 먹인 주피터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약 4년 후에 심근경색, 중풍, 심혈관 사망률이 약 50% 정도 줄어드는 데이터를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제가 콜레스테롤을 약을 먹는 이유인데요.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제라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들은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을 고지혈증 치료제로 생각하기보다는 동맥경화 치료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에게도 심근경색 환자에게도 말초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모두 스타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 식이 조절,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이것을 유지하는 환자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서울대 가려면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복습을 하면 된다는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서울대 가는 분은 몇 명 없는 것처럼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낮출 수 있는 콜레스테롤은 매우 적으며 같은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 해도 약물에 비해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기대치만큼 예방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약물은 콜레스테롤도 더욱 많이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항염증 작용도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반의 진행을 억제하고 동맥경화반이 파열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형태로 바꾸어주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루에 한 번 5초를 투자하면 5년 후 심근경색과 뇌혈관 질환을 한 50%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식이조절 운동만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주 4일 운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매일은 아니지만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합니다. 저는 이 약이 저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자분들도 이 약을 드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운동 및 식이 조절로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두세 달 정도 열심히 해보시고 여전히 높다면 꼭 약을 드시고,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끊지 마시고 혈관 보약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히 약을 드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